자, 오늘 여러분들이 페이지 196쪽 유전의 원리 대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2학기 내신에 또 들어간 내용이기도 하겠죠. 자식이 부모를 닮았다. 뭐 이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당연함에 있어서 맨 처음에 생각했던 사람들은 단백질에 넘어갔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줬습니다. 뭐 충분히 알겠지만 아이가 나올 때 어머니하고 탯줄 연결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백질에 넘어갔을 거다. 그럼 아버지 닮은 거는요? 어떡하지? 뭐 여러분들 저 김동현이라는 격투기 선수 알고 있나요? 그 아버지하고 똑 닮았고 그 아들도 정말 똑 닮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 아들이 닮은 거는 어떻게 얘기할래? 그 부분이 나오고 그에 대해서 정자에 남자 이런 현상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유전자의 본질이 무엇입니까에 대한 유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에 대한 내용인데요. 멘델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유전인자라는 게 있어가지고 정자와 난자 만들 때 각각 유전인자를 나눠가지고 정난자가 만드심에 있어서 정난자가 수정함에 있어서 그 유전인자가 합쳐져서 특정 형질에 대해서 우성의 형질이 발현된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즉 예전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부모, 어머니하고 아버지의 중간 정도 형질이 나올 거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우성의 형질이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에 멘델은 완두콩의 유전을 통해서 통계학적으로 그 자기가 생각한 게 맞다라는 것을 이제 발표했는데요. 물론 처음부터 인정받지는 못했고요. 후대의 학자들이 멘델의 연구가 틀렸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다가 오히려 멘델의 연구가 맞네 라는 결론을 내게 되겠습니다. 이 멘델에 대해서 용어들이 좀 나오네요. 우성과 열성, 표현형과 유전자형 뭐 이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립형질 그리고 순종과 잡종. 유전인자라는 게 있어서 그 유전자가 동일하게 오면은 순종이라는 이름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즉 라제 이렇게 오면 순종, 스몰 A 오면 순종. 근데 그렇지 않냐고 라제 스몰 A 이렇게 오면 잡종. 유전인자라는 게 있어서 같은 유전인자끼리 모였습니다. 서로 다른 유전인자끼리 모였습니다와 순종과 잡종으로 구분해봤습니다. 이미 여러분한테 세포 분열할 때 한번 소개했던 겁니다. 상동염색체의 같은 자리에 하나의 형질을 결정한 대립인자가 라제 이런 식의 같이 오는 것을 순종이라는 이름으로 썼다 했습니다. 유전자형이 서로 같게 모였네요. 동형 접합이라고 해요. 그리고 호모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반면 아버지는 라지 B 주고 어머니가 스몰 B를 줬어요. 서로 다르게 줬을 때 이걸 우리는 잡종이라는 이름을 썼다 했죠. 다르게 줬네요. 예. 이형 접합이라는 이름을 쓰겠고 헤테로. 그렇죠. 헤테로다라는 이름으로 쓰게 됐습니다. 우성과 열성이라는 용어가 나오네요. 우성이라는 놈은 서로 다른 대립형질의 순종끼리 교배했을 때 잡종체 일대에 나오는 것을 우성, 그렇지 아니한 것을 열성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멘델은 둥근 완두와 주름진 완두의 순종끼리 교배를 시켰어요. 그때 잡종체 일대에 둥근 완두만 나오더라고요. 100% 둥근 완두만 나오더라고요. 결국엔 둥글다는 것과 주름지다라는 것의 대립형질에 대해서 둥근 순종이 주름진 순종과 교배했을 때 둥근의 잡종이 나왔다면 둥근 게 우성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멘델은 그 유전자형을 나타낸대요. 유전자형을 둥글다 하는 것을 라잘, 주름지다 하는 것을 스몰알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둥근 잡종에 대해서는 라잘, 스몰알, 즉 부모 쪽에서 하나씩 대립인자를 하나씩 나눠줬다는 이런 뜻으로 원입니다. 이에 우리는 우성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서로 다른 대립형질을 가지는 순종끼리 교배했을 때 잡종 제1대 나온 걸 우성이라 했습니다. 우성은 생존에 유리하다. OX.
상관없습니다. 생존 유불리가 없습니다. 우상은 아름답다. 역시 그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우상 개체수가 많다. 없지 않아요? 아, 우선 많지 않나? 상관없습니다. 우상의 정의는 그냥 잡종 제일대에서 나오는 건 우상일 뿐이에요. 아, 생존이 유리하다, 막 크다, 아름답다, 개체수 많다 이런 건 전혀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무관해요. 대표적으로 사람의 손가락을 5개 이상으로 만드는, 발가락도 5개 이상으로 만드는 다지증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다지증 유전자는 우성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 별로 없잖아요. 손가락 6개 나오는 육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성과 열성 얘기하고 이제 요 표현형이라는 용어 나오네요. 눈으로 보이는 게 둥글다, 주름다 이게 표현형입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우성의 둥근 놈과 순종의 둥근 놈과 잡종의 둥근 놈은 눈으로 볼 때는 어때요? 둘 다 둥근 거 똑같아요. 근데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유전자형 순종으로 둥근 놈인지 잡종으로 둥근 놈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유전자형이라고 소개되겠습니다. 페이지 196쪽에 유전 용어, 형질, 순종과 잡종, 우성과 열성, 그리고 표현형과 유전자형에 대한 용어입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책 없어요? 네, 원래 오늘 뭐 내셔널 오는데 들어갈 거 없어. 응? 내셔널 빨리 내셔널 가야 그럼 돼. 내신 하세요. 아니 들어야 될 것 같아. 녹화 뜨고 있잖아. 아, 나중에 안 될 것 같아. 그게 맞지. 그게 맞지? 자, 그럼 이거 가져가세요. 감사합니다. 저는요. 넌 듣고 있는 거야? 듣고 있었어요. 그럼 이쪽으로 와. 그게 아니고 좋아서 그런 거 아니야? 옆에 있으니까. 바로 아, 아니, 그거 차였어. 어쩔 건데 그냥 하라고. 멘델이 완두로 요 유전 연구를 했습니다. 완두가 사용된 이유가 있었겠죠. 또는 사람이 유전 연구가 어려운 이유하고도 그 결과 같을 것이겠군요. 완두는 일단 세대가 짧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세대 연구를 해줄 수가 있겠죠. 기르기도 쉽고요, 그죠? 그리고 형질이 좀 단순해요. 둥글다 주름지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임의 교배가 가능한 거죠. 사람은 한 세대가 너무 길어요. 내가 연구하다 보면 한 2대 3대 넘어가면 내가 먼저 죽어. 그리고 표현형이 아주 단순한 것들이 그렇지 못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임의 교배가 불가하죠. 그냥 니들이 해갖고 한번 세게 만들어봐. 유전적인 경우에. 그 수는 없죠. 냉전 시대에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냉전 시대에 소련과 미국이 서로 이제 스포츠 같은 걸로 힘겨루기 하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스포츠 스타들 너들이 해서 만들어봐. 슈퍼베이비 만들어보게. 그런 시절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헐. 우리나라도 은근 스포츠 스타들끼리 결혼한 것들 많잖아요. 몰라요? 누구 있어? 지금 스포츠 예능 나온 사람들 대부분 다 그렇게 하는 것도 많죠. 아는 소식은 거. 어차피 테니스 선수촌 그 안에 가다 놓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전문 날 수 있는 게 아닌 분이 많아요. 아, 서로 금메달 하면 연금만 해도 한 달에 뭐 몇백인데. 자, 일단 그래서 멘델의 유전 법칙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멘델의 유전 법칙은
우열의 법칙입니다. 우열의 법칙은 서로 다른 대립형질끼리 교배해봤습니다. 순종끼리 교배해봤습니다. 둥글다 하는 놈의 순종과 주름지다 하는 놈의 순종끼리 교배를 하면 잡종 제1대에는 합종은 둥근 순종이 나오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하면 이 둥근 게 우성이고 주름진 게 열성이라서 우성의 표현을 가진 잡종이 나온다는 게 멘델 유형 법칙, 제2 법칙, 우열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성을 대문자로 표현하네요. 열성을 소문자로 표현해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잡종 제1대는 라자스모랄 이렇게 나오겠다는 거죠. 우열의 법칙에 대해서 두 번째 법칙은 분리의 법칙입니다. 이 분리 법칙은 이 둥근 놈의 둥근 잡종 제1대를 자가 교배시켰습니다. 자가라는 것은 같은 놈들끼리 교배를 시켜봤습니다. 라자 스모라이와 교배를 해봤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쪽에서 줄 수 있는 것은 라자를 줄지 스모라를 줄지 랜덤하게 줄 수 있겠고요. 마찬가지 이쪽에도 라자를 줄지 스모라를 줄지 랜덤하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둘이 만나서 만들어지는 잡종 제1에는 라자를 가진 놈과 라자 스모라를 가진 놈, 스모라를 라자 가진 스모라를 가진 이렇게 네 가지 타입이 나옵니다. 그때 우성의 표현형을 가진 놈은 세 놈이고요. 그리고 열성 표현형을 가진 놈은 한 놈 나오네요. 둥근 게 3개 대 주름진 게 1개. 우성과 열성의 표현형비가 3대 1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다른 걸로도 비슷한데요. 색깔이 초록색인 놈과 색깔이 노랑인 놈을 준비해봤습니다. 잡종 제1대에는 노랑만 나오네요. 무슨 뜻이야? 노랑과 초록 중에서 노랑이 우성이다. 노랑, 옐로우에 대해서 라지와이 초록에 대해서 스모와이 해봤습니다. 잡종 제1대는 라지와이, 스모와이, 노랑의 잡종 제1대가 나왔어요. 그래서 마찬가지죠. 라지와이, 스모와이끼리 교배시켰습니다. 그러면 나올 놈들은 라지와이에 라지와이, 스모와이, 라지와이, 스모와이 나오네요. 노랑이 3개 대 초록 하나 나옵니다. 이해됐습니까? 3대1의 표현형의 비가 나오는 이게 분리법칙인데요.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은 분리법칙은 이 3대1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면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요 유전인자, 뭐 여기 잘 알고 있는 유전자죠. 유전인자 중에 랜덤하게 정자 및 난자에 각각 나눠줄 수 있다는 얘기죠. 나는 우성의 표현형을 가지고 있으니까 스모라는 안 줄래, 라자만 줄래 이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생체세포 만들 때 요 자기의 유전자를 각각의 생체세포에 랜덤하게 1대1씩으로 나눠줄 수 있었던 이게 분리법칙의 더 중요한 의미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분리법칙은 무조건 항상 성립합니다. 항상 성립합니다. 다시 말해요. 우열의 법칙이 만족되지 않는 케이스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분리법칙은 항상 만족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둥글고 법칙인데요. 둥글고 노랑이라는 순종과 주름지고 초록이라는 순종을 서로
교배시켰습니다. 둥글고 노랑이에 뜨면 라자의 라지 자리입니다. 주름지고 스몰 r의 초록인 거 스몰 yy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잡종 제1대에서 나온 놈은 한데 잡종 제1대에 나온 놈은 둥글고 노랑이 놈이 나옵니다. 얘는 라지 스몰 r의 라지 스몰 y 되고 있습니다. 얘를 역시 마찬가지 라지 스몰 r의 라지 스몰 y와 자가 교배를 시켜볼까 하겠네요. 이쪽에서 만들 수 있는 생세포의 타입은 라지 R, 라지 Y, 라지 R, 스몰 y, 스몰 r, 라지 Y, 스몰 r, 스몰 y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똑같은데요.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생세포도 라지 R, 라지 Y, 라지 R, 스몰 y, 스몰 r, 라지 Y, 스몰 r, 스몰 y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16가지 케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쪽은 다들 둥글고 노랑이 놈이 나와요. 왜? 어쨌든 라자이가 라지와이가 어쨌든 있었으니까요.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쪽도 그래서 잡종 제1에서는 라지 R과 라지 Y를 가진 둥글고 노랑이 놈이 9개 보입니다. 그럼 여기는 뭐가 됩니까? 하네요. 이쪽은 라자 거기 예, 초록색 초록색이네요. 이쪽은 둥글지만 초록을 가지고 있는 놈입니다. 둥글고 초록인 놈이 3놈 나옵니다. 되겠습니까? 반면 여기는 주름지고 노랑인 놈이 나와요. 3개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이쪽에 스몰 rr, 스몰 yy를 가지는 주름지고 초록인 놈이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9대 3대 3대 1의 분리비를 보게 되는데요. 이때 둥글다 하는 놈을 때리면 12개 대 주름지다 하는 놈이 4개 12대 4면 3대 1의 분리비가 둥글다 주름지다가 분리비가 그대로 맞아떨어지게 됩니다. 반면 노랑인 놈과 초록인 놈을 구분해도 역시 12대 4로 3대 1의 색에 대한 분리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우리가 독립이라는 말의 의미는 앞에 거하고 상관없이 말 그대로 독립적으로 움직였다는 뜻이죠. 종속적으로 연관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형질을 나타내는 색과 그리고 모양이라는 이 두 가지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인자는 서로한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분리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이게 독립법칙입니다. 물론 독립법칙이 안 맞는 케이스도 있겠죠. 독립법칙이 안 맞는 케이스는 하나의 염색체에 같이 따라 움직이는 연관되는 케이스예요. 연관. 발해간데 실가듯이 그렇게 연관 말입니다. 즉 우리가 앞에서 염색체인데 이쪽에 라지에 라지 B, 스몰 A에 스몰 B. 이때는 라지 A 갈 때 무조건 라지 B가 따라가는 거죠. 스몰 A 갈 때 스몰 B가 무조건 따라갑니다. 그러나 이런 케이스는 서로 다른 염색체 있어가지고 라지 I 갈 때 라지 Y가 무조건 가라고요? 스몰 Y가 올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죠. 스몰 Y 갈 때 스몰 Y 또는 라지 Y 이거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는 유전자는 독립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즉 독립법칙이 만족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인데요. 서로 다른 염색체에 그 유전자가 있으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반면 하나의 염색체에 같이 붙어 움직이는 걸 우리는 연관이라는 힘을 써요. 나중에 상인 연관과 상반 연관에서 할 텐데요. 뭐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년에 훨씬 더 복잡한 얘기를 배우게 되겠습니다. 배워야 합니다. 근데 그 이 상인연관, 상반연관, 이 재미있는 이 연관이 그리고 교차가 사라졌나요? 오히려 좀 생활적으로 쓰였습니다. 어쨌든 배우지 않나요? 몰라. 예, 수트나 저 교실에서 배워야 돼요. 수트 아니 그 수트 생투? 생투에는 안 나와요. 하고 생투에는 이제 유전자의 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나오고요.
그래서 일단 독립법칙까지 소개해봤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독립적으로 움직이면 장항규vet이 9대 3대 3대 1 나온다는 거. 알겠습니까? 지난주에 했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다음 내신은 이거라고. 정록생 재밌을 것 같은데. 재밌을 것 같긴 해. 동그라미 어려울 거 없어. 유주는 하나. 자, 그렇다면 문어. 우열법칙 항상 성립합니까 하면 그렇잖아요. 맨델 유전법칙이 예외되는 건데요. 우열이 안 맞아 떨어지는 것들이 있겠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중간 유전이라는 이름을 써요. 붉은색 꽃과 흰 꽃을 서로 교배를 시켜봤습니다. 붉은색 분꽃과 분꽃이라는 꽃이 있어요. 붉은색 분꽃과 흰 분꽃을 교배시켰습니다. 순조끼리 교배시켰다면 반드시 나와야 될 건 뭡니까? 우열의 법칙을 생각하면 붉은색이나 흰색 둘 중 하나가 나왔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예, 분홍색이 나오네요. 와 분홍은 나오더라고요. 뭐 중간에 섞여요. 그래서 이걸 레드에 화이트에서 레드 화이트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열 법칙이 만족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요놈들끼리 서로 교배를 시켰어요. 레드 화이트끼리 교배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레드에 레드 화이트 레드 화이트 나오네요. 붉은 거 하나에 분홍 두 놈에 흰 거 하나 나왔습니다. 이거 분리법칙이 성립되지 않았다. OX. X. 그렇죠. 분리법칙은 성립합니다. 분리법칙은 항상 성립합니다. 즉, 좀 전에 이거 할 때 레드 줄지 화이트 줄지 랜덤하게 준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마찬가지. 레드 줄지 화이트 줄지 랜덤하게 준 거예요. 즉 3대 1이 그 3대 1에 너무 포커스 맞추는 게 아니에요. 레드만 줄게 화이트만 줄게 이런 게 아니라 골고루 1대1로 줬다는 거. 이게 분리법칙은 항상 성립한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렇다면 연관 독립법칙이 성립하지 못했잖아요 하는 이건 연관이라는 이름을 쓰겠습니다. 하나의 염색체에 같이 움직이는 그런 연관관계 말입니다. 이해됐어요? 빨간머리 은이라는 애니메이션 알고 있습니까? 만화? 네. 거기에 보면 죽은 깨 빼빼 말한 빨간머리 이렇게 이제 노래가 됩니다. 죽은 깨를 잘 만들게 만드는 것과 머리카락을 붉게 만드는 유전자는 하나의 염색체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같이 움직입니다. 아 그래요? 아하하. 몰랐네. 그래서 북유럽 쪽에 가면 붉은색 머리와 함께 얼굴이 죽은 게 많은 여자들이 꽤 있죠. 이해됐습니까? 자, 책 다시 한번 내용 정리해 주십시오. 내용 정리 충분히 다 됐다 싶으면 개념 따지기부터 시작할게요. 이번에는 그 창의력 파트도 빼고 풀게요. 바로 실력 파트로 넘어갈 수 있도록. 알겠습니까? 개념 따지기, 유형 익히기, 그 다음에 실력 파트. 이해되시겠어? 대님? 저희는 이제 내신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네, 문제 풀이 시작해 보십시오.